일본 최강의 바둑기사라 불리는 토우야 코요의 아들로 태어나 철이 들기도 전부터 아버지에게 직접 바둑을 배우며 바둑돌과 친구처럼 자라온 아키라. 아버지라는 좋은 스승을 둔 덕분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재능과 한없이 바둑을 사랑하는 재능까지 타고난 덕에 아키라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바둑계가 주목하는 유망주로 성장해 언제 프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뛰어났던 탓일까? 시시한 거지? 네? 바둑계에서 아키라하고 같은 또래 중에 아키라한테 라이벌이 될 만한 애가 없잖아요. 라이벌이 없다면 아무래도 시시하겠죠. 아키라와 비슷한 또래 중엔 그와 대적할 만한 상대가 전무하다시피 했고, 이러한 막연한 공허함의 아키라는 프로가 되길 망설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좋은 바둑을 두었구나. 너한텐 나도 모르게 큰 기대를 하게 되는구나. 아버지,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아버지의 칭찬에 자신감을 얻은 아키라는 아버지와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막연한 불만 따윈 떨쳐버리고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는데, 뭐야? 애들도 있잖아? 대국 상대를 찾고 있니? 우리 저쪽으로 가자. 난 도야 아키라야. 난 신도 히카루. 6학년이야. 우연히 기원에서 만난 동갑내기 소년 신도 히카루. 그의 손놀림은 마치 바둑을 처음 두는 것 마냥 어설퍼 보였지만 그와는 상반되게 상당히 오래된 정석을 구사했고 노련한 고수처럼 아키라의 공격들을 가볍게 피해갔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이거 최선의 한 수가 아니야. 최강의 한 수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나올지 시험하는 한 수야. 내 역량을 시험해보고 있어. 아득히 높은 곳에서. 히카루와의 대국은 결국 두 집 차로 덤을 공지하면 아슬아슬하게 아키라의 승리였지만, 상대가 자신을 지도하듯 봐주면서 좋다는 사실을 아키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아이는 분명히 지금까지 한 번도 대국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한 번도 대국한 적이 없어. 정말 그 아이 대체 뭐지? 그날 이후 아키라는 또래의 상대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다는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질 못했고, 충격은 점점 히카루를 향한 의문과 집착으로 변해갔죠. 그러다 히카루가 어쩌면 어린이 바둑대회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아키라는 무작정 대회장으로 달려가 운명처럼 그와 다시 재회합니다. 너 아키라 아니야? 여긴 웬일이야? 그냥 어린이 바둑대회엔 안 나갔어? 너는? 난 그냥 대회하는 거 구경만 하고 왔어. 그런데 그런 광경은 생전 처음이야. 나보다 더 어린 애들도 있었는데 다들 얼마나 진지한지 좀 감동했어. 감동? 그럼 넌 진지해 본 적 없어? 뭐? 진지해? 손 좀 보여줄래? 손? 이 아이 손톱도 별로 닳질 않았어. 아무리 봐도 돌을 쥐고 사는 손으로는 안 보여. 뭐 하는 거야? 미안해. 혹시 프로가 될 거니? 프로? 내가 프로?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런데 왜? 프로가 되려고? 그럴 거야. 바둑 프로가 돈을 잘 버나? 타이틀전 상금은 명인전이 3,600만이고 기성전이 4,200만. 잠깐! 타이틀전이 몇 개나 되는데? 만약 다 이긴다 치면 다 해서 8개. 상금은 다 합하면
한 1억 8천만 정도? 1억? 아니, 그냥 쬐끔만. 쬐끔만? 아니, 그냥 프로가 돼서 가끔씩 심심할 때 타이틀 한두 개 정도 따주는 것도 별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프로가 돼서 가끔 심심할 때 타이틀 한두 개 정도를 따? 지금 그 말은 모든 프로 기사를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야! 넌 바둑을 두는 사람이 아니야. 바둑을 두는 사람이라면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리가 없어! 그냥 프로가 돼? 기사가 어떤 건지 알기나 해? 수많은 고통과 끝없는 인내와 부단한 노력으로 마침내 절망까지 극복하고도 끝내 정상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아버지 곁에서 그런 기사들을 수없이 봐왔어. 그런데 넌... 나도 그걸 각오하고 지금껏 노력했어.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몇 시간씩 바둑을 도왔어. 아무리 힘들어도 참으면서. 내가 왜 이런 녀석한테 져야 하지? 지금 나하고 한판 두자. 뭐? 난 프로가 될 거야. 네가 고통 없이 프로가 돼서 쉽게 타이틀을 딸 생각이라면 여기서 나한테 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 지금 당장 나하고 둬. 그렇게 다시 히카루와 바둑을 두게 된 아키라. 그래. 나도 역시 신의 한 수를 터득하겠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선 절대 이런 데서 질 수 없어. 이전에 보여준 히카루의 실력이 정말 진짜라면 그를 간단히 쓰러뜨릴 수 없을 테지만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옛날 정석을 사용한다는 부분을 잘만 공략한다면 승산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히카루와의 두 번째 대구. 히카루의 손놀림은 여전히 초보처럼 보였지만 아키라는 결코 방심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게 공격을 몰아붙였죠. 그러나 아키라가 강하게 몰아붙이는 만큼 히카루는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아키라의 숨통을 단칼에 끊어버렸고 결국 아키라는 또다시 패배하고 말았죠.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 외에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만 아키라. 처음에는 미지에 가까운 히카루의 강함에 자신감이 꺾여버렸었지만 중학교 바둑대회에서 우연히 히카루의 대국을 보게 되고 도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의 뛰어난 실력에 두려움보단 다시 한번 그와 바둑을 두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크다는 사실과 히카루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절대 신의 한 수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이후 아키라는 히카루와 처음 만났던 기원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히카루가 다니는 중학교로 직접 찾아갑니다. 하지만 난 너하고는 두지 않아. 뭐? 잠깐만! 이유가 뭐지? 난 바둑부에서 실력을 쌓을 거야. 그치, 스스 형? 그리고 다음에 또 대회에 나갈 거야. 나하고는 두지 않아? 어째서? 히카루! 왜지? 왜 나하고는 두지 않지? 네가 날 두려워할 리가 없잖아. 두려운 사람은 오히려 나야. 바둑부에서 실력을 쌓을 거야. 그리고 다음에 또 대회에 나갈 거야. 신도 히카루, 네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어째서인지 자신을 피하는 히카루에 아키라는 어떻게든 반드시 그와 다시 바둑을 두기 위해 바둑부에 들어갔고 아키라의 실력을 시기하는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을 묵묵히 견디며 히카루와 다시 만나게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학교 바둑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아키라는 히카루를 쫓아 대회에 출전합니다. 네가 학교 바둑부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존재가 바둑부의 활력이 될 거라는 교장 선생님 말씀도 있고 해서 네 뜻대로 하게 내버려두었어. 헌데 대회에 나가겠다니 무슨 소리야? 네 실력으로 중학교 아이들 대회에 나간다는 건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야. 지금 저한텐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히카루가 바둑부원으로 대회에 나온다고 하면 전 그 아이를 쫓을 뿐이에요. 아버지, 건방지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 목표는 아버지예요. 전 그 자신감과 자부심을 제 힘으로 노력해서 키워왔습니다. 똑바로 걸어가면 될 줄 알았어요. 똑바로 걸어가기만 하면 언젠간 신의 한 수에 도달할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에요. 전 히카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하고도 달라요. 오가타 사범님하고도요. 그의 존재가 절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지금 제 머릿속엔 오직 히카루를 쫓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두렵지만 정면으로 맞서 나가겠다는 거냐? 그래, 바로 그런 게 사람을 성장하게 하지. 예전에 너한테는 없던 모습이야. 두려워도 쫓아가고 겁이 나도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지금의 너야말로 신의 한 수에 다가가고 있다. 한편 전략적 배치인지 히카루는 3장으로 대회에 출전했고, 이에 맞서 아키라 또한 3장으로 출전하길 원했지만 먼저 남자부 주장 1학년 아키라. 선생님! 제가 3장으로 출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실력이 제일 우수한 학생이 주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 안 됐지만 교사로서 내 신념을 꺾을 수는 없다. 이번 주장은 너야. 딱 한 번만요. 이번 대회만 끝나면 전 바둑불 그만두겠어요. 아키라.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며 기어코는 3장으로 대회에 출전했고, 대회장에서 마침내 다시 히카루와 마주합니다. 히카루가 다니는 하재준과 맞붙게 되는 건 2회전. 1회전은 양쪽 모두 가볍게 승리하긴 했는데, 무언가 불안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드디어 히카루와 바둑을 둘 수 있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여전히 히카루의 실력이 두렵긴 했지만 그럼에도 애써 두려움을 억누르며 한 수 한 수 침착하게 히카루에게 맞섰고, 이윽고는 마침내 언제나 거침없었던 히카루의 손을 주춤하게 만들었죠. 내 실력이 좀 나아진 것 같아. 어때? 너도 변했어. 손놀림이 그럴듯해졌어. 손놀림? 아무튼 이렇게 히카루와의 대국을 통해 조금이나마 신의 한 수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러한 아키라의 기대를 조롱하기라도 하듯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히카루가 쌓아올린 견고한 성이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아키라, 마지막까지 두도록 해. 아니면 기권패를 당할 작정이니? 말했지. 더 보면 알 거라고. 진작 졌습니다. 그렇게 결국 히카루와의 세 번째 대국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전에 너한테서 신의 한 수를 봤다고까지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 아키라는 자신이 잠시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혔을 뿐이라 생각하며 이제는 그만 프로의 세계로 넘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히카루에 대한 것은 잊고 프로 시험을 준비하던 중 인터넷 바둑에서 상당한 실력을 지녔다는, 게다가 어쩌면 어린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사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순간 히카루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렇게 처음엔 히카루일 리 없다 부정했었지만 어쩌다 보니 사이와 직접 대국을 하게 되고, 우연인지 아닌지 히카루와의 두 번째 대국과 똑같이 흘러가는 국면에 어쩌면 사이가 정말 히카루일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또다시 자신의 앞에 나타나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히카루의 그림자에 아키라는 상대의 정체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내고자 급히 대국을 중단하곤 날짜를 잡고 나중에 다시 제대로 두자 제안합니다. 상대가 제안한 날짜는 프로시험의 첫날이긴 했지만 아키라에겐 프로시험의 1승보다 상대의 정체를 밝혀내는 일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날 사이와 재대결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상대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하는데, 강하다. 히카루한테 패했을 때 이상의 높은 격이 느껴져. 이건 히카루가 아니야. 설마 아니야. 이 실력은 인터넷상의 강자들을 차례로 무릎 꿇렸다는 이 힘은 예전의 히카루하고는 달라. 하지만 방금의 그 수는 히카루의 한 수처럼 보였어. 중앙의 흙은 이미 살 길이 없어. 히카루야. 아니야. 달라. 절대로 히카루가 아니야. 하지하고의 대결, 그게 히카루의 전부였을 거야. 그런데 쫓고 또 쫓아도 결국 잡을 수 없었던 히카루를 이제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지? 아니야. 히카루가 아니야.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건 어린애가 아니야. 그렇게 의문만을 남긴 채 사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인터넷 카페에서 히카루를 봤다는 목격담을 듣게 되고, 아키라는 히카루가 절대 사이일 리 없다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서둘러 히카루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터넷 카페에서 히카루를 발견하는데, 그래도 아키라는 히카루를 한번 추궁해 보는데, 사실인지 거짓인지 히카루는 끝까지 부정할 뿐이었죠. 역시 네가 아니었구나. 그래, 네가 사이일 리가 없어. 미안해. 이제 두 번 다시 네 앞에 나타나지 않겠어. 뭐? 아키라! 기다려! 너 내 환상이나 쫓다간 언젠가 진짜 나한테 발목을 잡히게 될 거야. 너한테? 나중에 그럴 거 없이 지금 당장 둘까? 이후 아키라는 더 이상 한눈 팔지 않겠다 다짐하며 똑바로 나아가 단번에 프로에 합격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둑에 대한 열정은 예전 같지 않았는데, 오가타가 아키라에게 보여준 건 프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히카루. 예고했던 대로 히카루는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도야 아키라를 쫓아왔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정도 실력으로 절 쫓겠다고요? 그럼 전 히카루 따윈 손도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어요. 접근조차 할 수 없게! 하지만 히카루는 빠르게 아키라를 추격하며 순식간에 원생들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올라왔고, 이윽고는 아키라도 참가하는 신인 프로와 원생 간의 대결에까지 출전합니다. 하지만 결국 히카루는 아키라와 맞붙게 되는 2회전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1회전에서 탈락하게 되죠. 사범님! 가르쳐주세요. 어제 히카루가 한 대국에서 분명히 뭔가가 있었죠? 제가 본 건 무라카미 사범님의 노련한 마무리에 압도당한 히카루.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6집 반 차이지. 네가 본 그대로야. 종반에 계속 선수를 빼앗기고도 6집 반 차이라면, 그렇다면 그 전까진 비슷비슷했단 얘기 아닌가요? 히카루가 프로를 상대로 그 정도로 돌 수 있게 됐다고요? 사범님,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낯선 돌의 배치, 수순을 상상할 수 없는 그 형태예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대체 히카루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서두를 거 없어. 조만간 답이 나올 테니까 2달만 있으면.
입단 시합. 그래. 1년 전에 네가 지나왔던 그 길을 이번엔 그 애가. 그리고 마침내 프로 시험이 시작되었고 히카루는 거침없이 아키라를 추격해 옵니다. 알고 싶어. 히카루의 실력을. 기분 탓일까? 바로 등 뒤에서 내게 다가오고 있는 히카루의 발소리가 들린다. 현재 히카루와 함께 프로 실험을 치르고 있는 원생의 지독이 아마도 그를 이용한다면 현재의 히카루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키라는 히카루의 실력을 알아보고자 프로 시험 마지막 날 히카루와 붙게 되는 오치를 3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밤 가르치며 단련시켜줘. 그리고 마침내 프로 합격 여부를 결정지을 히카루와 오치의 대국이 시작되고 아키라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는 히카루의 승리. 그렇게 히카루는 결국 아키라가 준비한 최후의 장벽마저 넘어 아키라가 있는 프로의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히카루가 온다. 이제 곧 내 앞에 나타날 거야. 히카루의 정체가 뭔지 그 해답을 가지고 난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와라, 히카루. 난 여기 있어. 프로의 세계에. 한편 정상급 기사와 신인이 대결하는 이벤트성 대국에서 어째서인지 아버지가 히카루를 콕 집어 직접 지명해 대국을 신청했고 아키라는 오랜만에 히카루가 두는 바둑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히카루는 아버지를 상대로 초반부터 무모할 만큼 거칠고 공격적인 수를 펼쳤고 결국 허무할 정도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구하바라 선생님. 응? 이 일국 말인가? 네, 그건 그 꼬마가 스스로 커다란 덤을 안고서 둔 거라고 생각하면 납득하기가 쉽겠지. 네, 히카루가 자기한테 더 물려? 명인인 아버지를 상대로요? 설마 그럴 리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때? 재밌는 꼬마 같지 않나? 스스로 덤을 안고도요? 왜 그런 짓을 하죠? 히카루라는 꼬마 참 재밌는 녀석이야. 전 히카루를 모르겠어요. 2년 전 히카루하고 둔 적이 있는데 마치 아버지하고 두는 듯한 그런 깊이를 느꼈어요. 그래? 그런데 반년 후에 다시 겨루게 된 히카루는 마치 딴 사람처럼 변해서 장난하지 마! 키라! 딴 사람이라 그것도 역시 묘하구만. 이렇게 형편없는 녀석을 내 라이벌로 생각하고 뒤쫓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자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히카루가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내 환영이나 쫓다간 언젠가 진짜 나한테 발목을 잡히고 말 거야. 다음에 만났을 때 히카루는 원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현의 방에서 아버지와 마주하고 있어요. 그럼 그 꼬마를 프로의 세계로 오게 한 건 너라는 얘긴가?
도야, 뭐라 그랬었지? 아키라입니다. 도야, 아키라라. 내 기억해 두지. 처음 만났을 땐 엄청 강했다가 갑자기 약해지고 또 지금은 전혀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히카루의 실력. 이제 히카루의 정체를 밝혀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직접 히카루와 바둑을 두는 것밖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그 기회는 빨리 찾아오게 되지만 시합 당일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쓰러져 버리는 바람에 아키라는 대국장에 나올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의 대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한편 다행히 건강을 되찾은 토우야 명희는 입원해 있는 동안 인터넷 바둑을 접하게 되고 어느 날 우연히 아키라는 인터넷 바둑 중인 아버지의 대국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대국 상대는 놀랍게도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순간 히카루가 아버지의 병문안을 왔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죠. 바보같이 난 아직도 히카루하고 사이는 히카루가 아니야. 사이의 실력은 백전노장의 힘이야. 생각난다. 2년 전의 인터넷 대국. 어둠 속에 있던 내 대국자. 그래, 너였어. 넌 히카루가 아니야. 넌 누구지? 히카루가 아니라면 왜? 왜? 옛날의 히카루가 너와 겹쳐지는 거지?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의 대국은 사이의 승리로 끝이 났고 대국을 끝까지 지켜본 아키라는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옛날에 히카루다. 내 안에서 하나의 답이 나왔어. 사이하고 겹쳐지는 건 옛날의 히카루야. 이런 건 아무런 답도 되지 않겠지만 이후 아키라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사이와 바둑을 두게 되었는지 그의 정체가 누구인지 끈질기게 캐물었지만 아버지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모든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히카루가 쥐고 있을 겁니다. 사이가 다시 나온 이후 한 가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히카루, 넌 대체 뭐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났지? 난 왜 널 뒤쫓고 넌 왜 내 뒤를 쫓는 거지? 어째서? 그러나 아버지와 사이의 대국 이후 히카루는 갑자기 모든 시합에 불참하며 대국장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어 버립니다. 결국 아키라는 참지 못하고 히카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캐물었지만 그저 더 이상 바둑을 두지 않겠다는 말밖엔 들을 수 없었죠. 이제 아키라가 할 수 있는 건 언젠간 반드시 히카루가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키라, 나 그만두지 않아. 계속 이 길을 걸을 거야. 이 말을 하려고 왔어. 너한테. 쫓아와. 그렇게 다시 히카루는 대국장에 나와 바둑을 두기 시작했고 이윽고는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히카루와의 대국일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2주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중학교 바둑대회 이후 2년 4개월 만에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바둑판 앞에 마주 앉았죠. 순간에 정확하게 읽어온다. 고단자들하고 다를 게 없는 응수야. 내가 알고 싶었던 네 실력은 예상했던 대로다. 틀림없어. 넌 나의 일생의 라이벌이야. 사이. 오래전 사이와의 대국에서 히카루가 떠올랐듯 이번엔 히카루와의 대국에서 사이가 떠올랐습니다. 히카루한테서 사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네 안에 보였다 말았다 하는 또 하나의 그림자. 내가 계속 바라봐왔던 그 그림자가 그리고 마침내 아키라가 도달한 결론은 아키라, 식사 안 해? 시간 없으니까 나 먼저 간다. 사이. 너하고 두면서 인터넷에 사이를 떠올렸어. 정말 미안한데 난 사이가 아니야. 너야. 아키라. 또 한 명의 너야. 한 명 더 있어. 네가 처음 만났을 때의 신도 히카루. 그게 사이야. 너하고 기원해서 2번 둔 적이 있지. 그게 사이야. 너를 너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나니까 알 수 있어. 나만이 알 수 있어. 네 안에 또 한 명이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다. 아니야. 네가 두는 바둑이 너의 전부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걸로 충분해. 너한텐 그래. 언젠가 말할지도 모르겠다. 히카루! 무슨 소리지? 뭐가? 역시 뭔가 있는 거지? 말해봐! 말해보라니. 뭘 말이야? 아까 내가 두는 바둑이 내 전부라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잖아. 그야 그렇지만. 그럼 더 이상 묻지 마. 하지만 방금 나한텐 얘기한다며! 언젠가라고 그랬잖아. 아직 멀었어, 바보야. 이날의 대국은 결국 아키라의 승리로 끝이 났고 히카루는 끝까지 사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히카루의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바로 신의 한 수를 함께 만들어갈 자신의 평생의 라이벌이라는 사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테니 말이죠.